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나스닥이 요즘 좀 안 좋았었는데 급등하면서 그동안 하락분을 또 메워주면서 끝나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했던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였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에서는 약 3.1%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었고, 근원 CPI는 3.7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죠. 오늘 발표를 보니까 3.1이 아닌 3.2 약간 올랐고요. 0.1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근원도 3.7이 아니라 3.8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월보다 근원은 0.1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0.1이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을 줄 알았는데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만큼은 큰 움직임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언제 금리 내릴지가 아니라 얼마나 내릴 거냐, 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3번 정도 0.75 내지 1%, 왜냐하면 유로존이 지금 4.5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하고 키높이에 맞춰준다고 하면 그 정도 내리면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준이 계속해서 물가를 좀 확인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 물가는 19일과 20일 날에는 FMC 회의에 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겠죠. 연준은 물가를 더 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에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물가가 하락했는데도, 물가가 둔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상승하게 된 것은 AI였습니다. 요즘 시장에는 금리 인하와 AI 두 개가 시장을 이끌어 가는데요. 요 근래 엔비디아가 고점 논란이 있었죠. 차익 매물이 뭐 나왔다, 모두 뭐 고점에 대한 뭐 조정 임박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하루 만에 7% 올랐죠. 7% 오르면서 AI가 견조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상승은 AI와 관련 있는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AI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부문 매출이요 50% 가까이 급증했다라는 이유가 나오면서 시장을 급등으로 이끌어갔는데요. 오라클은 11% 올랐습니다. 결국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AI 종목인 오라클이 AI 테마주에 다시 불을 당겼다라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AMD, 그렇죠? 또 SMCI, TSMC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SMCI 같은 경우 뭐 7% 정도 상승했고요. 요 근래 미국 시장을 약간 흔들었던 애플도 소폭 상승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또다시 조정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 보면 나스닥 1.5% 올랐네요. 다우는 0.6%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계속 행보죠. 어떤 뭐 특별한 변화를 주는 자리가 행보입니다. 행보. 그리고 이 고점이 여기라 하더라도 2개월 만에 분산을 다 끝내지 못합니다.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직은 뭐 하락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기 힘든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가 가끔 꼭지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언급하기 정말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릴 때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주의해서 나쁠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이틀 빠졌었죠. 지난번 여기 요 날이 언제입니까? 3월 8일 날 1%였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났어요. 그리고 어저께 밤에 0.4% 하락했었는데 오늘 1.5% 올라서 다시 제자리를 갔다는 종가상으로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강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 이유는 두 가지죠.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입니다. 주거비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유도 지금 뭐 80불대에 근처에 있죠. 77불 이 정도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박스가 하단으로 왔었다면 요번에 아마 소비자 물가가 3.1 밑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3% 정도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가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거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가라도 내려오면 좋죠. 유가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주가는 또다시 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떠나가는 개미. 저도 이제 이거 뉴스 보면서 삼성전자가 정말 시장에서 약간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삼성전자 뉴스를 보면요, HBM이 하이닉스가 우선 나사가 앞서가고 있잖아요. 근데 HBM에서 하이닉스가 앞서나고 D램에서 요즘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이후로 펄펄 나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HBM에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10%를 앞서고 있답니다. 하이닉스가 40%,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 40%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D램에서는 삼성전자가 47%,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33% 해가지고 약 14%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즘 HBM에서 12단 만들어가지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등 돌릴 개미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2020년도에 삼성전자 개미는 215만 명 정도 됐답니다. 215만 명. 근데 2021년도 되면서 506만 명 정도가 됐고요. 죄송합니다. 2022년 말에 581만 명까지 늘었다가요. 작년에 1년간 114만 명이 줄어서 467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 줄었을 거예요.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불안하면서 65억 주가 됐죠. 그러면서 국민주가 되다시피 했는데 결국은 이 개미들이 못 견디는 거죠. 특히 96,000원대 매수하는 사람들이나 8만원 이상에서 매수하는 사람 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물량을 많이 버렸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고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개미가 떠나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장악했다, 이렇게 해석도 되겠죠.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소강 상태를 벗어날 기미를 보이는 게 아니냐, 뭐 요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기관의 대량 매수. 기관이요, 지난주 금요일날 6,900억을 샀어요. 그리고 그저께 매도를 해가지고 눌렀어요. 근데 어저께 화요일날 또 5,000억을 또 매수합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하고 개인은 팝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특히 기관들의 삼성전자를 주로 매수하고 있어요. 보시면 삼성전자를 어제 295만 주, 그저께 330만, 그래서 지금 600만 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관의 움직임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죠. 특히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AI 반도체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률이 매우 제한되어 있잖아요. 거기에는 기관의 매도가 영향을 상당히 미쳤었다는 거죠. 근데 기관이 이걸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 그 얘기는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특히 어제 뉴스 중에 보시면 개인들이 곧벌스, 그러니까 하락 배팅한데요, 거의 700억 이상이 한 달 사이에 또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개미는 삼성전자 버리고 곧벌스로 가고 있고, 기관은 삼성전자 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그건 뭐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되겠죠. 뭐 뉴스라는 것은 약간 후행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뭐 100%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기관의 움직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위치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